시민단체가 추미애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민민생대책위원회 추미애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최고 책임자가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한다. 신천지 중심 확산된 강제수사 즉각비로 주장하더니 정작 법무부가 관리하는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하자 침묵하고 있다 라며 추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직무유기가 형법 122조에 규정은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직무유기는 혐의가 없고요. 왜냐하면 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의식적으로 자기의 할 일을 방임하거나 포기를 갖다가 해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추미애 장관께서 일국의 장관이신데 법무부 장관이신데 의식적으로 저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니까 단순한 테마는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시급하고 중대한 일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 이제 대학 들어간 친구들 서로 누가 누군지를 모른대요. 대학에 딱 들어가면 뭐 신입생 환영회도 하고 뭐 MT도 가고 그러는데 올해는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사실은 그대로 그 의미대로라고 한다면 애들을 갖다 학교도 못 가게 했다라고 하면 구치소에 그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원칙대로라고 하면 다 풀어줬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구치소에 이렇게 다 밀집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런데 그렇게 구치소에 다 수용을 갖다가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어떤 경우에 보다도 이런 그 방역을 갖다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렇다라고 한 이야기는 결국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지금 엄중한 그 시기를 시급하고도 중대한 상황으로 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추미애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는 실수하고 태만했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윤 총장 징계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절차적인 공정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징계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이제 법원 판결이 다른 것보다도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이 이쪽에다가 신경을 그렇게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 중에 한 분일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의 사설도 이 동부구치소와 관련해서 정부와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동아일보입니까? 동아일보의 사설이군요. 정부가 방치한 사이 코로나 지옥된 구치소와 요양시설. 수용인원의 30%가 감염돼 코로나 지옥. 비명이 터져 나오고서야 환자 300여 명을 경북 청송교도소로 이송했다. 병상 부족으로 이송을 기다리다 가족 얼굴도 못 보고 사망한 환자가 40명이 넘는다. 지금껏 무엇을 하다 황망한 죽음을 맞게 하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윤 제거 노력 100분의 1만 했어도 구치소 비극 막았을 거다. 추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몰두하느라 자기 책무인 교정시설 관리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 차관, 교정시설 책임자들이 구치소 집단 감염을 방치한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서 누구나 책임을 지겠다는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 경향신문입니다. 이 지경 되도록 당국은 뭐했냐? 국가시설에서 일어난 최악의 방역 실패 사례로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의 늦장 대응이 감염 확산을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게다가 책임 떠넘기기식의 행태까지 보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했던 탓일까요? 추미애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동부구치소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특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단이 요구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 관련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의식적으로 회피한 것이죠. 동부구치소 관련 질문은 교정당국에게 전달했다. 라는 해명을, 아리송한 해명을 법무부는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야당의 지도부인 김연아 전 의원님, 기자들의 질문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어제 추 장관이 특사 관련된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지금 사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이슈는 이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과 관련된 것이고 그 책임론의 정점에 추미애 장관이 거론되고 있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궁색하셨겠죠. 뭐 무슨 할 말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이렇게 행보를 보면 뭔가 본인이 공격 포인트로 찾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SNS라든가 언론에 의사를 표명하시는 반면에 뭔가 본인이 좀 궁색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법률적으로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률적으로 직무유기는 아닐지라도 실체적으로는 직무유기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여러 가지 혐의를 씌워서 징계를 청구한 것처럼 저는 교정시설의 책임자인 법원 행정처장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임이 있다면 징계 청구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게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재명 기자. 지금 추 장관이 사실은 본인이 추진했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법원이 부적절하다라고 그 효력을 중지시켰는데 그에 대한 어떤 기자의 질문에도 지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외면하더니 동부구치소에 대한 질문을 외면한다. 어찌 보면 이 책임론을 외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뭐 예. 두 가지 사안을 반드시 꼭 연결시키는 게 맞느냐. 이거 사실 뭐 논쟁의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윤 총장의 징계 청구가 이제 지난달 24일날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굉장히 급박하게 그 상황에 돌아갔죠. 또 반면에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달 27일날 첫 확진자가 나오고 이달 중순쯤에 굉장히 급격하게 또 이제 대규모 확산이 이루어졌는데 뭐 두 가지 꼭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사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많은 언론에서 윤 총장 징계에 그 투입했던 어떤 그 노력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100분의 1만 동부구치소에 투입해서 어떻겠냐 이렇게 또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썼던데 그러니까 그만큼 동부구치소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현 정부 들어서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에서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밀접 접촉자와 비접촉자가 같은 방에서 8명씩이나 막 있다고 한다면 실제 그 사실이라면 굉장히 인권 유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법무부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 사태를 조기에 치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추미애 장관이 교정 책임자로서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지적은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지금 이 교정시설이라는 게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각 교도소로 많이 사람들을 이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동부구치소 이송된 사람들 중에서 어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16명이 또 확진되고 또 강원 북부교도소에서도 1명 확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부구치소발 확진이 전국으로 다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이라도 하여튼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앞서서 수용시설의 최종 책임이 이제 법원 행정처에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교정시설 행정의 총 책임자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구치소를 이전한다든지 그렇군요. 전체적인 관리, 법원 관리를 하는 것은 행정처가 하는 것이죠. 예. 지금 추 장관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 한번 짚어봤고요. 백신 소식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통화를 하고 나서 백신 2천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 모더나 CEO가 27분간 화상 통화를 했고 청와대는 모더나와 2천만 명분 백신 내년 2분기부터 공급을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급적 연내 계약 체결하겠다라는 계획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관계자 극적 타결. 대통령이 비밀리에 직접 나서 공들인 결과다. 하지만 여론 악화에 뒤늦게 나섰다라는 비판론도 제기됐습니다. 김용주 전 의원님, 예.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통화해서 진짜 요즘 확보하기 힘든 백신 2천만 분이나 확보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국민들로서는 좀 다행이다라는 안도의 한숨도 나오는데 이거 언제 들어온 겁니까? 그래서 2천만 명분? 사실 모더나가 제일 인기 있는 백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백신보다 우선은 뭐 승인을 받았다는 측면에 있고요. 5도에서 8도 상온에 보관 가능하고 일반 병원에 냉장고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멀리 있는 지역, 지금 주한미군한테도 오는 것도 다 모더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은 다 모더나이기 때문에 제일 요청하고 많이
그 사들이기를 바라는 것이 모더나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실은 모더나가 빠른 시간 내에 국내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노력해서 어쨌든 전체 국민분에 해당하는 총 5,600만 명분 곱하기 2회의 백신을 확보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이라면 한 이런 그 화상회의를 한 2, 3개월 정도 앞에 했더라면 더 추석 전후에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미리 점에는 이런 화상을 좀 했더라면. 네, 그런 측면은 아쉽고, 다만 저는 이미 모더나하고 정부가 오랜 시간 동안에 협의해 온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뭐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캐나다나 우리 뭐 언급했습니다만은 심지어 10배 가까운, 그죠? 맞아요. 캐나다에 3,800만 명이 있으면 거의 400배 분을 확보했다 그러면 아직도 1인당 하나 정도, 2번 정도의 확보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백신이 중간에 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2번째 접종 시에 사실은 부작용이 더 나타난다 그러거든요. 아직까지 방심할 때는 아니고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양의 백신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백신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